미국에서 사용되는 수면제들을 처방약, 비처방약 다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수면제는 크게 5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수면 효과가 낮은 약부터 높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멜라토닌 계열, 그리고 항히스타민 계열, 항우울제들, 오렉신 수용체를 막는 약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벤조 계열 약들이 있습니다. 수면 효과는 약하지만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부터 점점 효과가 강한 순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릴 약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돼서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더 공급하면 당연히 잠이 더 잘 오겠죠. CVS나 월그린스 등의 거의 모든 미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약들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효과 역시 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복용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레지던트 수련할 때 보면 로테이션에 따라서 지난주는 낮 근무, 이번 주는 밤 근무, 다음 주는 낮 근무, 이런 식으로 수면 시간을 빠르게 바꿔줘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 약 복용하고 잘 잤습니다. 보통 원하는 수면 시간으로부터 1시간에서 2시간쯤 전에 복용하시면 좋아요. 다음은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베나드릴, 나이톨, 지퀄 이런 약들이 대표 주자들이죠. 항히스타민제의 수면 효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감기약 먹고 졸렸던 경험 있으시죠? 감기약에 자주 섞이는 약이 바로 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지금도 오버 더 카운터 감기약 사러 가시면 약 이름 옆에 PM이라고 붙여놓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타이레놀 PM, 뮤시넥스 PM 뭐 이렇게요. 이 약들 상자 뒤에 성분명을 보시면 항히스타민제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잘 주무시라고 수면제를 섞어 놓고 PM, AM, PM 할 때 PM을 붙여 놓은 거예요. 오버 더 카운터 약이지만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은 약이니 조심하세요. 입이 건조해지고 시력이 흐려지고 배뇨 어려움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요, 일시적인 혼란,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들입니다. 당연히 효과도 더 좋지만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의사의 감독 하에 복용하셔야 하는 약들입니다. 라멜테온이라는 약은 전에 말씀드린 멜라토닌과 비슷한 약이에요. 마찬가지로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을 하는데요. 이 멜라토닌을 화학적으로 개조해서 수면 효과를 더 높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무시다가 깨서 고민이신 분들보다는 처음에 잠이 안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약입니다. 흔한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피로, 메스꺼움 등이 있긴 하지만 작용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른 수면제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아침에 졸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물고 벤조 계열의 약처럼 중독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드릴 약들에 비하면 효과는 분명히 떨어져요. 듀얼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그룹에는 렘보렉산트, 수보렉산트, 다이도렉산트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이 어떤 약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렉신이라는 물질은 뇌에서 사람이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렘보렉산트 같은 약들은 이 오렉신을 차단함으로써 거꾸로 수면을 도와주는 약들입니다. 2022년도에 총 45,000명의 환자들이 포함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 렘보렉산트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렘보렉산트를 써본 적이 없어요. 렘보렉산트가 시장에 나온 게 뭐 2019년인가 그래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이기도 하고 일부러 몇 번 처방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보험 적용이 안 됐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좀 너무 낯설어서 싫다고 하셨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에는 약을 못 썼어요.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우울제 말씀드릴게요. 항우울제 중에 수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 효과가 가장 좋은 약이 독세핀입니다. 우울증 약이라고 하면 관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용량하고 동일 용량이 아니고요. 8분의 1 정도만 복용해도 수면 효과가 좋아요. 이외에도 트라조돈, 말타자핀, 아미트리프닌 같은 항우울제들도 마찬가지로 수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세핀과 같이 저용량을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우울증을 치료할 때와 동일 용량으로 복용을 하시기 때문에 불면증만 있는 환자에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수면제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장 부정맥, 녹내장 또는 조증 같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항우울제 계열에 속한 수면제로는 독세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수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설명드릴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졸피뎀,
엠비엔이죠. 에스조피클론, 소나타, 로라제팜, 다이아제팜 뭐 다 쟁쟁한 약들이죠. 나 수면제 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벤조 계열 약들은 사실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씁니다. 수면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약들을 이미 복용하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약물 의존성입니다. 장기간 사용한 결과 약물을 끊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많고요. 그 외에도 술, 마약과 섞어서 잘못된 의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재는 컨트롤드 서브스턴스로 지정이 되어서 미국 마약 단속국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약입니다. 어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어느 약국에서 언제 환자에게 몇 태블릿이 전달됐는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할 때도요, 차트에 오더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환자분들한테 저 지금 문자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처방을 넣을 때가 많죠.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약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뭐 없어서 못 구하죠. 문제는 그렇게 젊을 때 시작을 해서 70, 80대까지 계속 복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낙상사고, 선망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 가서 의사들이 끊으라고 하지만 못 끊죠. 제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내가 이 약을 먹은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못 끊는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절대 처음부터 이 약으로 불면증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약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약들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수면제들을 정리해 봤습니다.